이곳은 샌디비치, 일명 오바마 비치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바마,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어린 시절을 이곳에 와서 보드도 타고 친구들과 함께 바다 물놀이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이죠. 또 본인이 휴가 때마다 하와이에 와서 여러 비치를 다니는 중 이 비치는 바로 수심은 되게 얇지만 파도가 너무 높아서요. 굉장히 보드를 타는 친구들도 잘 타는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타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못 모르고 이곳에 몇 년 전에부터 와서 물속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파도가 높아서 그냥 겁이 나서 나오곤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모래가 저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는데요. 파도가 너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요. 예. 오늘 제가 촬영 때문에 수영복을 안 입었습니다. 옷을 입고 와서 이곳에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파도를 넘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저기 깊이까지 가면은 제 눈에는 하늘 그리고 구름과 맞닿지 않나,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봅니다. 하와이 샌디비치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와이의 멋진 샌디비치, 오바마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이곳에서 한번 제 기사를 보시면서 생각에 잠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의 다우존스 주식이 대폭락을 하고 있고요. S&P 500도 대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이 오늘 어떻게 될는지 매우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박미TV에서 바로 이것으로 한국에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금융위기, 그 이야기가 이제 전문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와요. 1년 내에 금융 충격이 온다. 전문가 비관 전망 반년 새 2배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1년 안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충격이 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경제 전문가들의 응답이 반년 새 2배로 늘어났습니다. 불어난 가계빚은 고금리를 버티기 힘들고요. 갈수록 경기 체력이 약해지면서 기업들의 부실 위험도 커진 탓입니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올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를 보면 금융, 경제, 전문가 72명 중 1년 이내에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는 높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8.3%에 달했습니다. 올해 5월 상반기 조사에선 이 응답이 26.9%에 그쳤는데요. 저는 5월 그때쯤부터 가장 큰 충격은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는 주식, 달러가 폭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온 사람 중에 하나인 건 여러분들, 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자세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6개월 만에 2배로 급증한 거 58.3%, 금융위기 온다 1년 안에. 반대로 낮게 온다, 매우 낮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종전 32.1에 비교해 5.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이 증가 69.4%입니다. 다음에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 증가가 62.5%, 거의 60%가 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 채무 현실화 우려 48.6%까지 올라갔고요. 국내 시장 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이 응답의 뒤를 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대로 기사화됐네요. 특히 국내 시장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발생 가능성도 높고 영향력도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업 부실 위험 증가, 금융기관 우발 채무 현실화, 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낮으나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자, 대내 요인이 81.9%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얼마 전 상반기에는 사실 대외 리스크가 요인이 더 많지 않을까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잡으면 돼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게 될 겁니다. 경기 침체는 오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틀린 곳이고요. 빚이 너무 많고요. 일단 거품이 낀 부동산 대출만도 1,007조를 비롯해 이제 부동산이 엄청나게 집어던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가장 취약하게 우리나라가 대기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불안하면서 위기가 온다. 위기가 언제 오냐?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예. 드디어 기사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계시다면 알아서들 도생하세요. 자, 기사 하나 또 읽겠습니다. 위기 온다. 공포의 CP 금리가 청정부지다. 이런 내용인데요. 바로 이런 기사와 이런 것을 벌써 냄새 맡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의 대표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 어음 금리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1년 내에 금융위기급 충격이 올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CP91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 오른 연 5.50 대단하네요. 퍼센트를 기록하며 45일 연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CP금리는 9월 22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매일 상승하면서 무려 45일 동안 연 3.25%에서 5.50까지 올랐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겠습니까? 이자를 5% 이상 내고 힘든 일이죠. 자금 확보가 급한 기업들이 단기 자금 시장으로 모여들고 있지만 신용 불안과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수요는 크게 줄어들었고요. CP 전환체 상환액은 23개월 만에 처음 발행액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가동하는 등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얼어붙은 단기 자금 시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 자금 조달 비용 자체도 부담스럽지만 발행을 추진한다고 해도 매입 주체가 없어 조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조달난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정부는 자금 시장 경색이 지속되자 연이어 긴급 조치에 나서는 중인데요. 언제까지 돈을 퍼줄 겁니까? 지난 10월에는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했고요. 지난 24일부터는 1조 8천억 규모의 중소형 증권사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고요. 28일엔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가동하고 5조 원 규모의 제한 펀드를 추가 가동키로 했다. 언제까지 계속 돈을 쏟아 부을 건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증권가에서는 채권 투자 심리가 안정되고 자금 경색이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
믿을 거 없고요. 레고랜드도 이유일 뿐이고요. 흥국생명 부도 사건도 이유일 뿐입니다. 지금 현실이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자금, 이것이 지금 조달되기 어렵고요. 돈도 없고요. 부동산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결과적으로 시작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7년 IMF 때보다 더 강력하고 강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기업이 이제 무너지고요. 이제 많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대출 당연히 못 갚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1년 안에 대한민국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모두 여기에 걸려들지 않으신 분들, 말하자면 그 몇 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집 사라, 계속 오른다, 또 오른다, 빨리 사라, 유튜브 하던 놈들 몇 명 도망갔죠. 자기네 챙길 건 다 챙겼더군요. 유튜브를 팔고 간 놈도 있고. 그렇게 얘기 듣고 우리 20대 친구들이 10억짜리 집을 28만, 29만 가구가 샀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대가 10억짜리 집 다 빚이겠죠. 앞이 훤히 보이는 그런 짓을 하게 만든 이 유튜버를 비롯해 많은 바람잡이들, 사기꾼들, 소위 그곳에서 그런 말을 해서 뻥튀기해서 밥 먹고 살았던 이작자들을 정말 혼을 내줄 수 있는 것이 없네요. 다 도망가 버려서. 어쨌든 여러분들 잘 위기를 지켜보며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와이마날로 비치입니다. 보이시는 이 앞쪽, 아까 보셨죠? 영상에서? 예. 산인데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하와이는 그렇게 높은 산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더 안정감도 있고 또 좋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빅 아일랜드나 마우이 쪽에 가면 세계적인 국립공원이 있기도 하죠. 와이마날로, 이곳은 하와이의 오아후, 이곳에 가장 긴 모래 비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원을 사랑하는 현지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간을 봐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 가족들이 와서 주말에 즐기기가 상당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곳의 특징은 바로 이 모래인데요. 밀가루처럼 굉장히 가루가 되어 날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로 이렇게 걸어 다녀도 너무너무 촉감이 보들보들해서 정말 몇 시간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바다의 물 색깔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요.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 마음이 저렇게 바다의 투명한 물 색깔처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명상을 하면서 한 번 정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와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달러가 비싸서 관광객이 많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곳에 몇 년을 이렇게 있는 동안에도 언제나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조용하고 자기 시간을 갖기에 바다에서 책도 읽고, 그죠? 명상도 하기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사 잘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결정 잘 하셔서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